자, 2차 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1차 시 내용들 정리하시고, 그리고 퀴즈 다 푸시고 오셨죠? 자, 우리 1차 시에서는요, 스톤 테라피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스톤 테라피에서 사용되는 스톤, 크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요번에 스톤 테라피에 사용되는 스톤을 따뜻한 거냐, 차가운 거냐, 혹은 돌이 어떤 돌이냐, 어떤 스톤이냐에 따라 공부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 스톤의 종류예요. 우리 1차 시에서 스톤의 종류를 다 배우지 못해서 나머지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는 스톤에 어떻게, 그러니까 크기별로 분류를 했죠. 그래서 복부에 쓰냐, 발가락에 쓰냐, 얼굴에 쓰냐를 나눴다면, 자, 요번 첫 번째, 일단 온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거예요. 자, 핫스톤, 따뜻한 거겠죠. 주로 현무암을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검은 돌로 인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하얀 돌로 피부를 수염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돌이에요. 현무암, 우리 이거 제주도 가면 많이 보죠? 제주도 가면은 도라르방, 그거 현무암이잖아요. 그거예요. 자, 인체의 원적외선을 방출해 온열 효과가 일으킨다. 피부가 따뜻해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피부가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 노폐물 제거가 당연히 증가가 될 거고요. 백혈구 이동이 증가해 면역력이 높아진다. 우리 백혈구는 염증과 싸우는 애죠. 그래서 백혈구의 이동이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빨리 인체를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높아진다. 따뜻한 스톤의 온도는 26.6도에서 43.3도가 적당하다. 그리고 뜨거운 핫스톤은 48.8에서 57.2도가 가장 적당하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못 쓸 것 같아요. 다른 뭐 학생분들이랑 수업을 해볼 때 보면은 한 40도? 에서 50도가 조금 안 되는 그 온도에서도 뜨겁다라고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마도 많이 뜨겁게는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톤은 어쨌든 이 돌 자체가 계속 온도를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도를 계속 뺏기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스톤이 가지고 있던 온기를 관리를 받는 사람에게 계속 전달을 해주다 보니 점점 식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도가 사실은 조금 높아야 스톤 하나를 가지고 꾸준히 오래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온도가 본인들이 뜨겁다라고 해서 조금 낮은 온도의 스톤을 고르면 스톤을 자꾸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도 이 정도의 온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핫스톤은 고대의 치료법에서 보면 오래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데 사용한다. 그러니까 만성 통증이죠. 우리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어깨나 목이 근육이 결리는 그거는 여러분들 너무 공부를 오랫동안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생기는 만성 통증이죠. 그런데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 몸의 온도를 높여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요. 세포재생, 신진대사가 활성화된다. 당연히 따뜻한 스톤으로 피부의 온도도 높이고 혈액순환도 높아지고 혈류량도 증가할 거고 그리고 백혈구의 이동이 증가하니 세포재생, 면역력, 신진대사가 활성화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우리 앞에서 원적외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원적외선이 나온다는데 원적외선 많이 들어봤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봐요? 대부분 찜질방. 에 가면 원적외선이 방출돼서 뭐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원적외선이 뭐냐면 적외선 중 파장이
긴 거. 자, 그러면 우리 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렇게 배웠잖아요. 적외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빨간 불을 내는 걸 우리는 적외선이라고 부르고요. 자외선은 태양광에서 나오죠. 그래서 피부에 UVA, B, C 나눠서 UVA 같은 경우는 선팅기로 이용을 하고 UVC는 자외선 소독기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A와 B는 어때요? 피부에 광노화를 가져다 주고 기미를 유발시키고 썬번을 일으킨다 라고 배웠고, 자, 적외선은요, 우리 왜 물리치료 받으러 가면 빨간불 나오는 거 쐬주거나 아니면 찜질방 같은 데 가면 빨간불 나오면서 취침실이라고 해서 있는 거 있죠? 그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파장이 제일 긴 거. 그래서 적외선에서 보면 그나마 파장이 제일 긴 거. 그리고 제일 짧은 걸 근적외선이라 부른다. 자, 적외선은요, 가시광선의 적색 영역보다 파장이 길어서 열 작용이 큰 전자파의 일종이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원적외선은 어떤 역할을 하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고요. 인체의 체온을 적정 체온으로 유지시켜 주고요. 자, 또 인체의 성장, 재생, 오타죠. 재생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공명작용, 인체의 각종 영양을 영양을 분해해주고 인체 내 적정 수분을 유지시켜주며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 봤죠? 자정작용, 온열작용, 숙성작용, 건습작용, 중화작용. 요거 우리 앞에서 보고 왔었어요. 자, 혈액순환 촉진, 단순히 수톤이 따뜻해서가 아니라 원적외선에 의해 혈액순환이 촉진이 되는 거고, 피부의 적정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원적외선 때문이다. 스톤에서 나오는 원적외선 때문에 진통작용도 있다. 그죠? 인체 내 적정 수분, 그러니까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을 수 있게 피부가 적정 수분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누구 때문이다? 원적외선 때문이다. 그래서 찜질방에 가면 원적외선으로 인해서 피부에 이 효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게 이 원적외선의 이러한 효과 때문에 건강한 피부로 만들어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핫스톤의 효능을 보면 일단 앞에서 봤듯이 혈액순환, 따뜻한 스톤으로 인해서 근육이 이완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손끝, 발끝에 혈액이 심장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질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독소 배출이 촉진이 됨으로 인해서 부종을 예방해준다. 자, 독소 배출이 원활해지니 면역력이 향상되는 거고요. 세포 재생이 도움을 준다. 이 면역력을 향상할 수 있게 백혈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빨리 움직인다 그랬죠? 백혈구의 활동이 빨라져서 면역력도 향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피부 개선과 안색 촉진, 신진대사, 혈액순환이 촉진이 됨으로 인해서 노폐물 배출이 빨라지고 영양분 흡수가 빨라지니 피부가 개선이 되고 안석이 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정신적 안정, 심신이 편안해진다. 우리 그래서 배부르고 따뜻한 데 들어가면 막 잠 오죠.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봄 돼서 낮에 되면 아침 저녁은 춥지만 밥 먹고 딱 나왔는데 햇볕이 너무 좋으면 어때요? 잠이 막 쏟아지죠? 그거예요. 온열 작용으로 인해서 따뜻해지니까 심신이 편안해져서 안정이 된다. 자, 쿨스톤은요. 대부분 대리석을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 왜 대리석 어디 호텔이나 이렇게 되게 좋은 데 가면 바닥에 깔려 있는데 보죠. 그런 대리석. 그래서 이걸 우리 앞에서는 흰색 돌을 사용한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대리석으로 우리는 쿨스톤은 대리석으로 사용한다. 자, 충혈 부위나 염작, 급성염증, 소염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좋다. 또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자, 차가운데 어떻게 혈액순환을 촉진하냐. 자, 일시적으로요. 피부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너무 춥잖아요. 너무 추우면 어떻게 돼요? 피부 온도가 떨어지죠. 근데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성이 뭐냐면 우리 체온은 36.5도죠. 요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몸의 항상성이에요. 그래서 체온이 요거보다 떨어지게 되면 체온을 올리려고 하겠죠, 몸이. 그래서 체온을 올리려면 혈액이 빨리 돌아야 한다. 그래서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촉진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몸의 항상성으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되는 걸 항상성. 자, 그래서 염자, 급성염증. 그래서 온스톤, 핫스톤은 만성염증에 사용을 하고요. 쿨스톤은 급성염증, 갑자기 생겨 발목을 삐끗한다거나 하는 것들에 사용을 한다. 또한 여드름 압출, 태닝 후 진정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자, 차가운 돌은요, 보통 뭐 26도에 44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온도보다 거의 뭐 한 10도 정도나 0도 요 정도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정말 만졌을 때 차가워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대부분 사용을 많이 한다. 자, 보면 쿨스톤의 효능으로는요. 첫 번째 통증을 감소시켜줘요. 그래서 우리 발목 삐끗 삐고 오면 얼음찜질 해주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염증을 개선해주고요. 통증 감소에도 효과적이다. 그리고 부종 완화에 효과적이다. 우리 그래서 라면 먹고 맛있는 거 야식 먹고 자고 일어나면 눈 이렇게 땡땡 부어서 어떻게 해요? 왜 뭐 얼음찜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이스팩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간혹 숟가락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눈에 올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한 효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종이 심한 임산부 경우 붓기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스톤 같은 경우 냉동실에 얼려놨다가요. 아침에 눈 떴는데 눈이 너무 많이 부었다. 그러면 그거 잠시 눈 위에 올려놓고 있으면 눈에 붓기가 싹 가라앉죠. 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의 붓기도 가라앉는데 도움을 준다. 태닝에서 피부에 썬번이 일어났을 때 뭐 굳이 태닝 아니어도 여름휴가에 바닷가 갔다 와서 피부가 붉게 화상을 입었을 때에도 사용을 한다. 그리고 여드름 압출 이후에 진정 효과를 준다. 여드름 짜고 나면 그러니까 여드름 자체가 염증이라 열을 동반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붉은기도 띄기도 하지만 상처를 내고 압출하면 자극을 받았잖아요. 그때 진정 효과에 사용을 한다. 자, 요번엔 종류에 따른 거예요. 우리 첫 번째는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온도에 따라서 분류를 했고요. 요번에는 종류에 따라서예요. 수성암이냐, 화성암이냐, 우리 현무암 얘기했었죠. 변성암이냐, 대리석도 얘기했었고, 크리스탈이냐, 목이냐, 얘 따라 사용하는 게 조금 다르다. 어떤 그러니까 돌들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요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성암은요, 마그마 지표로 흘러나와 냉각되어 암석이 된 거예요. 단단하며 강택을 띈다. 사실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면 뺀질뺀질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생겼죠. 자,
현재 대중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들 중에 하나기도 해요. 왜냐면 사실은 이렇게 얘는 따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코팅 자체가 되어 있고요. 냉각이 돼서 암석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굵기로 본다면 조금 단단한 편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용을 하던가 떨어뜨려도 돌에 대한 손상이 없어서 지금 현재 그 관리실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렇게 코팅처럼 광택이 있잖아요. 이렇게 코팅막이 있기 때문에 스톤 자체가 오일을 머금는 것 자체도 덜하고 피부에 닿았을 때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얘도 화성암도 많이 사용하는 스톤 중에 하나고요. 자, 수성암은 물이나 바람에 의해 운반되어진 돌이나 침식이나 풍화로 퇴적되어 굳어진 암석.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물결 무늬처럼 무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쌓인 거죠. 돌의 침식이나 퇴적되어 쌓여서 굳어진 암석이다. 그리고 침전암이라고 부르고요. 물의 작용을 받아 물 밑에서 퇴적하여 굳어졌다 해서 수성암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얘보다는 광택감이 덜하죠. 얘보다는 광택감이 덜한 데다가 그러면 어때요? 피부에 닿았을 때 사실 화성암만큼 부드러운 느낌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봤듯이 손에 잡고 있거나 아니면 올려놓는 돌 정도로 하고요. 테크닉을 할 때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자, 변성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성질이 변해서 만들어진 게 변성암이다. 원래의 암석보다 암석을 이루는 광물의 결정이 크다. 자, 지각 변동에 의해서 암석이 존재하는 위치가 땅속 혹은 물속으로 되면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온도나 압력 등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화산 분출로 인한 마그마와 강물 사이의 반응으로 새로운 조직이 생성되어 암석의 성질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변성암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렇게 색들이 다 달라요. 앞에서는 우리 보면 거의 까맣거나 뭐 흑빛이거나 아니면은 약간 베이지 톤의 층을 보였다면 얘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모양이 다 다르죠. 색도 다르고 얘는 결이 있는가 하면 얘는 결이 안 보이죠?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모양이 다 다르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현무암이에요. 얘는 화산이 분출해서 만들어진 분출암의 일종인 현무암은 회색 또는 흑빛을 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흑빛이거나 회색빛이거나 흑빛이거나 아니면 약간 초록색을 가지고 있죠. 자, 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뜨거운 온도를 가장 오래 붙들고 있을 수 있다. 자, 현무암 자체가 화산, 열에 의해서 열을 가지고 나온 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과 친해서 열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 변성이 되면 녹색이 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녹색이 있죠. 자, 녹색이 있는 얘는 철분의 산화에 따라 붉은색이나 자주색을 나타낸다. 자, 그러니까 철분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산화가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 붉은색이냐 자주색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현무암은 회색, 흑빛 또는 초록색이 되고요. 자, 철분 산화에 따라 붉은색이나 자주색이 된다. 자, 핫스톤 중에서 불에 강하고 열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성질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요 아이를 가장 많이 쓰고요. 얘도 이렇게 코팅이 살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닿았을 때 부드럽게 마사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스톤 자체가 열을 머금는 능력이 뛰어나 테크닉 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찜질용으로도 많이 사용한다.
자, 스톤 테라피의 작용 원리예요. 스톤 테라피가 어떻게 작용을 하나를 살펴볼 건데요. 자, 따스한 곳에 있으면 심신이 편안해지는 원리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통증 부위에 뜨거운 찜질을 하며 통증이 완화된다. 그래서 할머니들 비올 때 되면 무릎 아프다 할 때 거기에 뭐 파스를 붙이거나 혹은 찜질을 하는 것들, 그래서 통증을 이겨내는 지혜를 가지게 됐고, 그중 스톤 테라피 현무암을 선택한 건 왜 그랬다? 원적외선이 함유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따뜻한 열을 머금는 능력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현무암을 선택했다. 그래서 원적외선 아까 뭐라고 설명했어요? 원적외선은 적외선 중에서도 파장이 가장 긴 거, 그래서 몸속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다. 열감을 단순히 피부 표면뿐만 아니라 피부 속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 원적에서는 스스로 열을 내게 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스톤 테라피를 하면 스톤의 열기로 피부에 열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원적외선으로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피부 속 안에서도 열을 내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해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자, 다른 돌보다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하다. 그리고 수분 함유 능력이 뛰어나 건조해지지 않다. 열 보존 능력이 뛰어나다. 수분을 머금고 있을 수 있는 능력과 열을 담고 있는 능력 두 가지 다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스톤 테라피는 수치료와 열치료, 그래서 수테라피와 열테라피 두 가지를 진행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물에다가 스톤을 담그면 스톤이 물을 머금고 있을 수 있고 열도 머금고 있을 수 있어서 수요법과 연료법 두 가지를 다 사용한다 라고 설명했었죠. 자, 불균형한 체내의 에너지 흐름을 개선하고요. 온열작용, 숙성작용, 자정작용, 노폐물을 배출하고 독소 배출 효과에 많은 작용을 한다. 이것들은 어떤 거? 원적외선의 역할이었죠. 자, 원적외선의 진동으로 통해 약해진 세포 조직을 활성화시켜 준다. 우리 왜 초음파도 보면 초음파 원래 헤르츠는 소리잖아요. 진동. 자, 그래서 우리 라디오 몇 헤르츠라고 설명하죠. 그 소리를 진동으로 인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음파 보면 뭐 아무 소리도 사실 안 들리긴 한데 거기에 물이나 젤 같은 걸 올리면 탕탕탕탕 튀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 기계에서 진동으로 피부 속 안으로 뭐 초음파 젤이나 아니면 수분 젤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원적외선도 세포 조직을 두드려서 깨워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세포 조직을 일어나 해서 깨워줌으로 인해서 피부 세포가 건강해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스톤 테라피의 기법이에요. 우리 스웨디시 마사지의 기법은 어떻게 됐어? 5가지 있었죠. 강찰법, 경찰법, 유연법, 고타법, 그 다음에 진동법, 이렇게 5가지가 있었잖아요. 얘 마찬가지로 스톤 테라피에도 적용 기법이 따로 있어요. 자, 보면 이렇게 있는데 스피닝, 글라이딩, 탭핑, 플리핑, 엣징, 쿠닝, 플러싱. 우리는 이 중에 글라이딩, 탭핑, 그리고 엣징, 플러싱 요 4가지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글라이딩. 자, 말 그대로 글라이딩. 매끄럽고 평평한 부위를 이용해서 근육 부위를 미끄러지듯이 가볍고 부드럽게 하는 동작 우리
스웨디시 동작에서 쓰다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근육 방향으로 근육을 매끄럽게 쓸어주는 동작이 글라이딩. 자, 두 번째 플러시. 스톤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말초신경을 향해서 다림질 하듯이 하는 동작. 말초신경은 어디요? 손끝, 발끝이죠. 자, 손끝, 발끝을 하는 건데, 얘 글라이딩은 스톤의 평면, 그러니까 스톤의 평면 자체를 다 닿게 한다면, 요거 플러싱은 요 부분, 요 정도의 부분만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게 플러싱. 엣징은요, 스톤의 모서리. 그래서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근육을 따라 깊숙이 문질러주는 동작. 딥티슈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다. 딥티슈는 근육 자체를 깊이 관리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딥티슈 관리라고 했죠. 그래서 근육학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했던 그 관리를 할 때 매우 효과적이다. 자, 태핑은 스톤을 이용해서 미리 올려둔 스톤을 다른 스톤으로 가볍게 두드려주는 동작이다. 자, 그러니 스톤을 먼저 올려놓고요. 다른 스톤으로 얘를 두드려주는 거예요. 가볍게 두드려주는 걸 우리는 태핑, 우리 그러니까 고타법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글라이딩, 플러싱, 엣징, 태핑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자, 스톤 테라피를 할 때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온도 체크를 항상 해주셔야 돼요. 자, 온도는 관리사의 온도 아니고 관리를 받는 고객의 온도를 체크를 해 주셔야 하시는 거고요. 자, 혈관을 압박할 수 있으므로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심장질환자는 피해야 한다. 그리고 스톤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며, 자, 전염병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임산부의 경우 복부를 제외한다. 자, 그 다음에 노인과 유아의 경우 관절 부위가 약해서 주의해야 한다. 자, 왜 골다공증이거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뼈가 워낙 연약하기 때문에 얘가 스톤가 돌이잖아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혹시 잘못 부딪히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으니 관절 부위는 피해줘라 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스톤 테라피를 할 때 오일을 발라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오일을 깨끗이 잘 닦아주고 관리를 해줘야겠죠. 자, 오일 때문에 오일이 산패되어서 박테리아가 생성될 수 있다. 이 박테리아가 생성되면 다음번 관리하는 사람의 피부에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염이 될 수 있으므로 바로 세척을 해줘야 한다. 세척을 할 때 물과 소독제를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담아서 하나하나씩 씻고 햇빛이 있는 곳에 건조시켜줘야 한다. 혹은 중성세제, 우리가 얘기하는 주방에서 쓰는 주방세제죠. 주방세제를 이용해서 깨끗이 닦고 건조, 말려주거나 아니면 염소를 사용하거나 알코올로 씻어준다. 그러니 겉에 묻어있는 오일을 깨끗이 세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스톤을 깨끗이 세척하고 나면 얘 스톤 자체가 미네랄과 원적외선을 방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소금은요. 자, 육지나 바다에서 생산되는 천연 물질로 스톤을 중하고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냉스톤, 우리 대리석은 안 되고요.
하스톤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하스톤을 소금에 이렇게 담가 놓게 되면 얘가 다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아니면 태양에 이렇게 놓아줌으로 인해서 24시간 동안 놓게 되면 자연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톤의 기운이 다시 충전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회귀요법이라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에너지를 받는 걸 우리는 스톤 테라피라고 했으니 자연의 에너지를 충전해 줄 수 있는 걸 소독을 거친 다음 꼭 해주셔야 미네랄과 원적외선 방출이 훨씬 더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인체에 에너지를 충전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2차 시 수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제 한차 시 수업 더 남았어요. 온라인 수업, 책상에 앉으셔서 수업 듣기 조금 어렵거나 힘드실 수 있을 텐데, 이제 한 차시 더 남았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요. 자, 동영상 끝나시면 바로 퀴즈 푸시고 3차 시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